기운을 놨어. 인성이니까 상의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저 신살에 가면 상의 기운을 놓은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강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 강약을 따지질 않아요. 오직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와 같은 화의 기운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걸록제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운이 왔을 때만 우리는 그 기운이 왕하다, 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적인 측면에서만 우리는 따지고 자평명리에서는 순수하게 뭐예요? 생극제화로만 따져. 그러니까 이 고법에서는 일간과 더불어서 월지의 기적 기운만을 따지고 하나만 놓고 따져. 여기에서 뭐 또 나와 같은 예를 들어서 무슨 오화가 와 있다, 무슨 사화가 와 있다 이럴 수 있죠. 이 기운을 가지고 왕하다 얘기를 안 한다고. 월지의 기운 또는 일지의 기운이 나와 같은 녀석으로 놓여 있을까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러니까 강하다 이렇게 강하다는 표현을 안 해요. 왕하다, 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쇠왕 논리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자평명리 기초에서는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월지를 잡고 일지 나머지 기운도 다 보지요. 이렇게 생극제화로다가 그러니까 자평명리에서의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7군데의 십성을 다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월지를 장악해야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고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7군데를 본다 안 본다? 안 봐. 어디를 본다? 월지를 보고 일지를 보더라. 나와 같은 기운이 즉 왕의 기운이 있을 것인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평면에는 왕성의 기운이 있었을 때 월지를 장할 때 강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법에서는 아니야. 월지의 기운에 상의 기운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왕의 기운만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고법에 가시면 무슨 걸록, 제왕이니 관대니 뭐 쇠병, 사묘, 절대, 양장 이런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월일을 가지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2군데밖에 쓰지도 않아. 고법에서는. 근데 자평명리에서는 나 기준으로 7군데를 다 생극제화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생극제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필요한 거예요. 오직 어디만요? 자평명리 기초에서만 생극제화를 써.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월제 생극제를 따졌을 때 우리 이것을 왕상휴수사라고 얘기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왕상휴수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왕과 상을 갖다 쓴다는 것은 일간이 신강하더라. 일간이 신강하면 당연히 힘을 쏟아낼 수 있는 식재관이 용신일 거고, 만약에 월지가 예를 들어서 식재관을 내가 극하고 나를 극하는 녀석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 기운은 쇠하고 약하니까 힘을 받아야 되는 용신은 뭐예요? 인성과 비겁이더라. 그렇게 보고. 아마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강약의 용법, 왕세의 논법, 세왕의 논리를 여러분이 일간이 신강하다, 신약하다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자평명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한 기운, 나와 같은 기운, 즉 왕한 기운, 나와 같은 기운, 비겁의 기운으로 같이 놓여 있어서 기가 일맥상통할까? 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신살의 고법의 명리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전복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고법에서는 생극제환이 이런 얘기를 전혀 쓰지 않는 겁니다. 오직 생극제환은 자평명리에서만 쓴다. 그러니까 강약 논리에만 와서 쓰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넣어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간목인데 진월에 태어났어. 이 사람을 우리가 생극제화의 측면에서 보자고요. 진월은 인묘진, 이렇게 인묘진 나와 같은 기운에 들어와 있는 방압의 기운이 있죠. 그러면 이 진월은 이게 수고잖아. 수고. 그렇죠? 어떻게 놓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목국에 토를 놨으니까 나는 휴가, 이제 수가 들어왔잖아. 수가.
그렇죠? 수야 수. 수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신약하다고 얘기한다고. 신약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신살명례에 가면은 간목이 진을 보게 되면은 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쇠. 기운이 쇠퇴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쇠라고 얘기를 해요. 기운의 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생극재화에 의해서 봤을 때는 내가 생하니까, 내가 극하니까 신약하잖아요. 식재관이니까. 여긴 신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긴 쇠하다라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신사를 가게 되면. 그런데 이것을 방합의 기운으로 가게 되면 나는 어떻든가요? 나의 기운에 이 방합의 기운, 즉 방합의 기운이 맞는 이 기운에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면 나의 기운은 실제 수고를 보기 때문에 실제 약한 게 아니야. 왕해 기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평명리에서는 이것을 신약으로 보고, 거기에서는 우리는 신살명리에서는 쇠한 기운으로 보고, 전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왕세의 기운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배우질 않으셨으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병화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간목, 이렇게 임목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또 을목을 이렇게 을목이 아니라 묘호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전혀 틀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자평명리에서 보면 무조건 뭐야? 신강이잖아. 목생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 왕세 논법에 가면 전혀 틀리답니다. 여기는 생을 본다 그리고 여기는 요격을 본다 그래. 목욕을 본다 그래. 그러면 목욕한다고 하는 것은 내 기운이 싹 빠져나가. 그래서 기운이 약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강하다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같은 월지를 낳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본유에 따라 가지고 어떤 논법을 대입하냐에 따라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는 왕세의 논법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기에는 대단히 하여튼 그래요. 고법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강약의 논리. 강약의 논리의 기준은 뭐예요? 월지를 장악할 것. 그 월지가 나와 같은 왕, 나를 도와주는 인성, 상으로 놓여있을 때 우리 이것을 신강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왕상이 없었을 때 뭐라고요? 거꾸로 신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월지를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강 신약